근데 첫 소식부터 좀 마음이 무겁네요. 스코치데일 맥도의 소노란 보호구역에서 실종됐던 31세 등산객 해나 무디 씨 소식인데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그게 수요일 오전에 게이트웨이 트레일 헤드,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고 해요. 근데 연락이 끊겨서 수색을 했는데 다음 날 발견이 된 거죠.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한 600야드 정도 떨어진 약간 외진 곳에서요. 아, 안타깝네요. 경찰은 일단 뭐 타살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사인은 이제 검시관 조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등산을 자주 즐기던 분이었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정말 애리조나 여름철 야외 활동은 아무리 익숙해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특히 폭염이 심하잖아요, 여긴. 아, 마침 또 폭염 관련 소식이 있네요. 챈들러시에서 새로운 대피소를 운영한다고요? 야간에도 운영하는 곳이라면서요? 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마리코파 카운티 안에서는 피닉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야간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지역 비영리 단체 AGCNR라고 여기서 이제 국립기상청에서 폭염 경보 내리면 밤에도 쉴 곳을 제공하는 거죠. 작년에 챈들러에서만 8명이 폭염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조치네요. 그 전에는 14명이었지만 8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야간 대피소 운영하고 나서 폭염 관련 911 신고가 한 20%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20%나? 네, 그러니까 챈들러시에서 투자한 60만 달러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인 셈이죠. 네, 필수적인 안전망. 맞는 말씀이네요. 선대적인 투자가 중요하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폭염 대비도 중요하고 또 여름하면 호수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메모리얼데이 연휴 앞두고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안전수칙 강조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기사 보니까 올해 벌써 카운티 호수에서 익사사고가 2건이나 있었고 보트 사고도 14건. 많네요. 네, 그중에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보트 사고 사망자 4명 중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는 점이에요. 일산화탄소요? 보트에서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보트 배기가스 때문에 중독될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음주 운항이나 웨이크존 위반 같은 흔한 문제들 외에도 이런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2세 이하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애리조나 게임 및 어류 부서에서 아파치 호수, 캐년 호수, 사와로 호수 이런 데 포함해서 28곳의 구명조끼 대여소도 운영 중이니까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이킹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중요하다고 하죠. 이른 아침에 출발하고 물 충분히 챙기고. 맞습니다. 작년 여름에 구조 출동 나간 것 중에 80% 이상이 폭염 관련이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자, 그럼 안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밝은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들 여름방학 다가오는데 애리조나에 좀 독특한 여름 캠프들이 많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아이들 맡기는 돌봄 캠프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걸 배우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들이 소개됐어요. 예를 들면 스코치데일의 스윗 바질이라는 곳에서는 요리 캠프를 하고요. 8살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리 캠프요? 재밌겠는데요? 또 어떤 게 있죠? 그리스 페인트 극장이라는 데서는 연기, 노래, 춤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대 격투까지 배울 수 있대요. 무대 격투요? 와,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또 템피의 패브릭이라고 패션 관련 센터인데 여기서는 하루 동안 직접 가방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패션 캠프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관심 가질 만한데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프레스코트 YMCA에서 하는 캠프 스카이 Y라는 숙박 캠프도 있던데 이건 아예 휴대폰 없이 자연 속에서 지낸다고요? 네, 맞아요. 휴대폰 없이 리더십이나 암벽 등반 같은 거 배우고 자연이랑 교감하는 그런 캠프인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은 좀 있지만 장학금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활동 공간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 주거 트렌드 변화에 대한 소식도 있네요. 피닉스랑 투손에서 마이크로홈이 인기라고요? 네, 그 스토리지 카페라는 곳에서 분석한 건데요.
마이크로홈, 그러니까 초소형 주택이에요. 한 400제곱피트 이하. 우리로 치면 11평 정도 될까요? 11평이요. 정말 작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로홈 비율에서 투손이 전국 9위, 피닉스가 16위를 차지했대요. 서부 지역만 놓고 보면 순위가 더 높고요. 투손 임대주택의 7%, 피닉스는 거의 5%가 이런 마이크로홈이라는 건데 이게 꽤 의미 있는 수치죠. 역시 그 높은 주택 비용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좀 작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사려는 수요가 반영된 걸까요? 정확합니다. 주거비 부담은 줄이면서 도심이나 특정 지역의 이점을 누리려는 뭐랄까 실용적인 선택인 거죠. 미니멀리즘 라이프스타일 유행이랑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흥미로운 변화예요. 네,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인데 이건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애리조나 법무장관이 사형수 리처드 저프에 대한 사형 집행 영장 발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크리스 메이스 법무장관이 요청한 건데요. 1993년에 피닉스에서 루나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리처드 저프라는 사형수입니다. 피해자 중에 오사라들도 있었고요. 아, 오살 아이까지. 네, 저프는 1995년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모든 항소 절차도 다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스 장관이 피해자들이 32년간 정의를 기다려왔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만약 집행이 이루어지면 올해 들어 애리조나에서 두 번째 사형 집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아론 건치스라는 사형수가 집행됐는데 그 이후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에 사형수가 111명이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사형 집행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형제 자체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실제 집행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애리조나 사법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